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데 지난주 내내 이른바 윤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윤한연대에 대한 비판론적인 시각들이 제기가 됐고 주말에는 이진복 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윤한연대, 안윤연대의 어떤 부당함을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신 의원님, 그 이진복 수석이 직접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표현, 또 윤한연대, 또 안윤연대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출발이 어디 있죠? 출발이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가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받아서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지는 믿기 싫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결국은 일요일인 어제 국회에 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나오면서 카메라에 대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좋은데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저렇게 이제 대통령 어떻게 동급일 수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약간 좀 안철수 의원 쪽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못한 끝에 나온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윤연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뭐 중심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실제 연대가 아니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못 썼다는 부분은 인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안윤연대 절대 아니라고 할 필요는 뭐 있겠나 생각이 우선 들었고 또 뒷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은 이진복 수석의 설명에 의하면 논지에 의하면 윤핵관 공격하는 건 바로 윤 대통령 공격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간신하고도 다 구분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폄훼하는 겁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 대목은 또 한 번 연결시키면 어떤 대목이 아니냐. 앞에 분명히 윤심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고 언론에도 윤핵관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왜 그렇게 윤심을 이야기했던 앞부분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차라리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팔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부터 우리는 엄격 중립이라고 하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거예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나와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냐면 대통령의 워딩 육성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이렇게 뭐 따옴표로 쓴다면 저희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남는 문제는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배척하실까? 안철수 의원 대표가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불신할까라는 대목이 또 남아있을 테고 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전달된 이 부분이 우리 당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두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당 선거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적 이윤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윤심이니 또 윤핵관이니 안윤연대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흔히 하는 뭐 1호 당원이든 표현은 임당원이든 어찌됐건 가장 당을 대표하는 다 대표 말고 당 대표 외에 가장 당이 어떻게 보면은 뭘까 정치적 대표자처럼 되어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러면 의견을 저는 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다들 당을 어떻게 보면 자기 영향력하에 두고 쉽게 하면 장악하고 싶어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기도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저는 사실 좀 거친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윤심을 이야기했던 윤심을 팔았던 지금 김기현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요. 그 말씀도 하시고 안철수 의원을 공격했더라면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그러지 하지 마세요 했다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좀 설득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은 의무만 남긴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윤핵관 관계자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친윤으로 뭐 이렇게 언론에 말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자꾸 이 국민의힘 대선 대표 후보들이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 저도 뭐 아니 지금 김 국장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윤핵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통령실의 예. 핵심 관계 이게 언론적 용어잖아요. 출발은 제가 언론에서 출발됐고 뭐 이준석이나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통칭할 때 윤석열 대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정치인들을 통칭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그 진영에서는 이걸 약간의 좀 악의적 공격으로 좀 써먹고 하는 그런 예. 것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를 왜 국민의힘 이 내부적으로 썼느냐? 당권 주자들이 왜 그걸 자꾸 가져다가 쓰느냐?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 좀 안철수 후보님 향한 좀 센 워딩이 나왔는데요.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무슨 유난연대?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경선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 정무수석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더 이상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대통령님의 어떤 하나의 그런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한덕수 총리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든 아니면은 뭐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이든 지금 대통령의 이 기류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당 선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좀 단호하게 차단하겠다. 그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선을 긋는 분위기가 좀 강력하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안윤연대인지 윤한연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윤연대, 윤한연대가 부적절한 표현이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예. 안윤연대인지 윤한연대인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 후보와 연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랑 연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생각도 없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갖다가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실제와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 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전혀 제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연대를 갖다가 대통령이 나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그냥 이번에 단일화를 내가 했기 때문에 정권 창출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요 정도에서 딱 끊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도 대통령과 내가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일단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하신 지 벌써 10년하고도 훨씬 넘었는데 그런 한계를 요번에도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냐라고 하는 그 정무수석의 말이 예. 저는 사실 이해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 뭐 전두환 뭐 그때 그 군부독재 시대입니까? 대통령하고 뭐 그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에 그 해외 나가셔가지고도 내가 대한민국의 제일 영업 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예. 하셨는데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권위적인 고압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플러스로 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수석 같은 분들이 자꾸 마이너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 다들 이제 판단하시는 시각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게 이제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썼던 여러 가지 안윤연대나 뭐 연대라는 표현들 또 대통령이 나를 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확실히 거리감이 있었다는 게 좀 재차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의원이 일정을 오늘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 김기현 후보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최근 대통령실이 공작기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유례없이 강한 메시지를 내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신용이라는 핵심분들도 동시에 이제 대통령실과 비슷한 목표를 내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다른 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께서 제발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오늘 대부분의 일정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칩거가 길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다시 대표 당 선거 운동에 들어설지는 아직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윤한연대라든지 안윤연대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 또 윤핵관 관계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쓰지 않겠다고 한 거 보면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일단 수용한 걸로 보이죠. 뭐 지금 전략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비전 발표에는 정상적으로 일정 수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는 거고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좀 중단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기류들이 있는데 또 차기의 그 대선 주자가 아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김기현이다라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 적임자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유승민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게 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지율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이제 언행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그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동안 정치력을 보면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간 약간 철새 이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렇게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리더십보다는 본인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분란을 판을 좀 깨는 그런 게 예. 그동안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예.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니까 윤석열 대표 찍으면 일주일 뒤에 손목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막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단일화가 돼서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1등 공신인 건 맞는데 그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도 또 했던 그런 뭐 이렇게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출근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 있는 주요 그 인사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좀 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또 그런 과거에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잘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총선 실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당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쭉 일련에 발언하는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그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섞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행적을 봤을 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지 대통령과 이렇게 뭔가
화합을 맞춰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지금 이제 친윤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했는데 이제 저기 안철수 후보가 뭐 윤한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벌써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서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하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정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과연 안철수 후보를 이제 이쪽 친윤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윤계 분들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 균열이 시작됐던 지난 대선 때 상황으로 좀 잠깐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실현될 것임을 대전환의 시대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저는 그 대의에 따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뭐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김수지 총장님,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정치 이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다 박원순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고 본인 양보하고 또 문재인 후보와도 그렇고 쭉 이력을 보면은 오늘 집거에 들어갔습니다만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면 또 중도에서 뜻을 접는 건가? 그 이미지만 또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흔히들 뭐 또 철수하냐 예. 뭐 이런 이야기하고 조금 뭐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간을 본다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본인이 이 부분을 좀 열기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고 할 건데 다만 문제는 이 구도에서 친윤이냐 아니냐의 구도에서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정부라든지 지금까지 뭔가 이게 뜻을 맞춰온 것을 그걸 강조해서 친윤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당신은 친윤은 아냐. 그러면 이제 비윤 뭐 표현상 또 하나는 반윤이 있는데 반윤은 아닌 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반윤은 또 이준석계나 이준석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윤 구도로 옮겨가서 향후 그렇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충정을 믿어달라. 나는 여전히 친윤이다. 이렇게 나갈지 오늘 하루 이제 숙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보면 이 상황은 거의 그냥 토사구팽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부드럽게 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뭐 배려할 수 있는데 그런 배려심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당도 같이 못할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지금 막판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MBN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 간의 지지율도 있었고 정당 간의 지지율도 있었고 또 이제 지역별 연령대별로 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수는 이제 응답자는 이제 308명 정도가 됐고요. 좀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숫자예요. 그런 면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 지금 이제 뭐 저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저거는 이제 주말 전에 이제 한 거니까요. 2월 3일부터 5일 날 이제 한 거니까요. 대통령의 그런 의견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비토 분위기가 충분히 실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점인데 날짜는 좋아요. 4일, 5일 그제 어제 하고 MBN만 그런데 3일하고 4일은 또 5일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또 하나는 표본이 308명이잖아요. 예. 308명. 저것도 인구 구성 분포로 근거로 샘플을 표본을 모집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당 대표를 뽑는 것은 84만 명의 당원이 투표를 해요. 모바일 투표를 앉아서 모바일 투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우리 당원들의 구성은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이 일반 국민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대목을 분명히 보고 해야 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의원이 그래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른바 판세를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나마 조금 객관적이고 당원 여론조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요. 여론조사 네네. 업체가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 중심으로 하면 여론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